오늘은 또 아이오닉 9입니다. 아이오닉 9 뭐 좋죠? 크고 예쁘고 인테리어 멋있고, 와 좋다. 인테리어 와 차가 뭐, 그리고 뭐 3열도 이렇게 좀 작나? 어쨌든 3열도 이렇게 있고, 천장도 뭐 이렇게 글래스 루프 있고. 일단은 아이오닉 9을 탈 때와 다른 차를 탈 때 완전 다릅니다. 아이오닉 9을 탈 때는 얼굴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환하잖아요, 그죠? 다른 차를 탈 때는 여기 그림자가 집니다. 여기 있는 램프가 하나 더 있어서 그래요. 이 램프가 큰 역할을 합니다. 룸 램프라고 하는 그런 램프가 있는데, 최고 기온은 2도예요. 조금 춥게 입고 왔군요. 최고 기온 2도. 좋죠? 오디오 좋죠? 일단 출발했을 때 딱 날씨 알려주고, 오디오 바로 틀어주고, 내비게이션 바로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내비게이션 찍어주는 건 없어요. 조금 아쉽죠? 요 신호 파란불에 간다고 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파란불에 가도 됩니다. 일시 정지하고 가면 돼요. 요것에 대해서 다음번에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어떤 차에 시승기를 올려도 FSD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차가 1억인데 FSD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일리 있습니다. 그럴만 하죠. FSD가 그만큼 파괴적이고 엄청난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쉽게 따라갈 수도 없다는 거 분명하고요. 그런데 아이오닉 9이 FSD가 안 돼서 불필요하냐? 정말 있어야만 했냐? 라고 하면 글쎄요, 딱 잘라서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유튜버 입장에서는 특히 FSD가 정말 혁신적인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게 의미 있지만, 일반인들한테 정말로 그 정도의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FSD가 얼마입니까? 900만 원이에요. 차값 자체도 1억이 넘지만 별도로 9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아주 초럭셔리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900만 원짜리 옵션이 없어요. 자동차에 여러분들이 옵션을 붙인다고 해도 오디오가 진짜 비싼 게 400만 원, 500만 원이지 900만 원까지 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안 해주고 소프트웨어 딸깍에 900만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비싼 옵션을 넣고서 모든 사람이 써야 되는 옵션이냐? 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FSD 없는 차는 이제 차도 아니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미래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유튜버가 아니라면 안 살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끝까지 들어 화내지 마. 현대차 옹호하는 것도 아니야. 끝까지 들어. 저는 회사에서 집까지 주행 거리가 10분 정도가 안 됩니다. 뭐 많이 가야 10분이에요. 거리상으로 한 3km 밖에 안 됩니다, 출퇴근이. 주말에 장거리를 가면 오, 간만에 장거리 가니까 기분이 좋네,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막히는 길은 아예 안 가버립니다. 제 생활 습관상 막히는 건 정말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차가 막히면 졸음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가급적이면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명절 때 어디 장거리 가거나 이런 것들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아니에요. 야, 스트레스 생길라 그러네.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이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화돼서 정말 좋은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식기세척기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그릇이 하나밖에 없어. 다 해봐야 한 5개야. 설거지 하려면 한 3분이면 끝나. 그거를 900만 원짜리 식기세척기를 사서 넣으면 좋겠지. 그렇지만 꼭 해야 되나?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주행거리가 압도적으로 짧은 사람은 FSD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주행거리가 저만큼 짧은 사람은 흔치 않긴 하겠지만 1년에 5,000km 못 타. 그런 정도로 타니까 FSD는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가치가 높아져요. 짧게 쓰면 짧게 쓸수록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하루에 10분 쓰기 위해서 9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지금 월 결제로 한 달에 10몇만 원씩 내는 그런 시스템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란다면 사용시간을 카운트해서 사용시간별로 내게끔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저같이 사용시간이 워낙 짧은 사람은 FSD 사는 게 너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위주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중앙유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해줍니다. 물론 앞에 차가 가면 내가 가속 페달을 밟아야 돼. 조금 불편하죠. 그럼에도 어쨌든 해주잖아. FSD가 해주는 경우와 해주지 않는 경우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는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 파이널 터치예요. 여기서 가속 페달을 한번 밟아줘야 되는 거. FSD가 아닌 차는 어떻게 됩니까? 껴드는 차가 있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갑자기 확 껴들어. 그럼 사고 납니다. 애매하게, 어떻게 저렇게 애매하게 운전을 하죠? 사선을 밟으면서 저렇게 운전을 하시는데 어디로 가는 걸까? 들어오는 걸까 마는 걸까?
나 진짜 저렇게 되는 경우에 FSD는 사고가 확실히 안 날 거예요. 근데 어댑티브 크루즈는 이런 경우에 사고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된다. 그렇지만 일단 켜면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차가 정말 많은 걸 해주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FSD와 HDA의 차이를 고속도로에서 놓고 보면 HDA는 100점 만점에 85점 정도? 그것도 조금 가혹하게 봐서 사실 90% 이상의 경우에는 그냥 별 문제 없이 가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의 실수가 너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게 HDA의 한계 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 멈춰서 있는 차가 있다. 그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게 HDA의 진짜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FSD는 그런 경우를 완벽히 해결하죠. 차로도 자유롭게 움직이죠. 차로를 빠져나간 것도 완벽하게 합니다. 사실상 손을 댈 필요가 없어. 거의 99%의 확률로 안전하게 운전한다. FSD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10%에서 한 15% 차이인데 그 15%를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최종적으로 파이널 터치를 딱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정말 큰 차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시험에서 85점은 날밤새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험 쳐서 100점을 맞는 건 어나더 레벨, 수능 만점 받는 거, 이건 우리가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한 거보다 몇 배는 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85점 맞은 건 정말 쓸모가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 85점 받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자동차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지는 그런 요소다. 그리고 안전해지는 요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HDA 상당히 잘하고 있고 테슬라가 정말 어나더 레벨을 가고 있지만 FSD가 없는 차는 차도 아니라고 하는 게 요즘 맞느냐?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FSD는 세상을 바꿔놓게 되는 마중물이 될 겁니다. FSD 쇼크라고 할 만큼 우리 사회 전체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FSD에 가까운 자동차 기술들이 당연히 여럿 나올 거고 정말 자율주행이 보편화됐을 때 아마도 세상이 정말로 바뀔 겁니다. 아직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될 거고요. 지금 초등학생 어린이들,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운전하는 게 꼭 필요할까? 면허증이라는 걸 따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 면허증을 따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면허증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대가 금방 오게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저기 마침 딱 있네요. 저건 현대차가 아닙니다. 포니 AI라고 하는 회사의 자율주행차예요. 현장에 있는 저게 바로 포니 AI입니다. 저 포니 AI는 테슬라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게 자율주행 되는 거잖아요. 포니 AI는 지금 자율주행으로 잘 주행하고 있죠. 이게 보이면 좋겠는데 참 깜빡이 넣었죠? 우회전합니다. 무슨 섭외한 듯이 나오네. 저거 왜 됩니까? 천장에 있는 저 센서랑 배터리랑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포니 AI는 코나 일렉트릭을 사용하고 있지만 포니가 중국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코나 일렉트릭으로 협업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포니 AI가 이 캔 통신을 바로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코나 일렉트릭 구형을 갖고 와서 그냥 설치하면 바로 작동이 되는 차라서 그래서 저 차를 선택해서 시내를 그냥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개조할 필요 없이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러면 자율주행을 위한 저 장치는 도대체 얼마냐?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3천만 원을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테슬라에다가 만약에 돈을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모델 S 정말 싫어 라고 하면서도 모델 S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1억짜리 차를 사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9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얹어야 됩니다. 1억 몇천 90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차에다가 벤츠든 BMW든 아우디든 아니면 뭐 현대차든 제네시스든 뭐 사서 거기 위에다 얹기만 하면 돼. 그게 3천만 원이면 뭐 그런 대로 괜찮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저 차는 자율주행 자가용이 아니에요. 자율주행 택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석에 앉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운전석을 비워놓고 다른 데에 앉는 차입니다. 아예 운전석에서 감독할 필요 없는 자동차가 이제는 우리 도로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이미 다니고 있고.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지금 테슬라 FSD가 나오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담론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테슬라가 물꼬를 터서 지금 포니 AI 같은 차 당연히 나올 겁니다. 등등등의 자동차가 나올 텐데 기존에 있었던 차에 자가용에다 얻는 게 아니라 로봇 택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 택시에 있는 택시 운전사분, 아까 택시 막 차로 밟고 막 도로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사라지게 되고, 보세요, 실선에서 넘어오죠? 굳이 여기서 차 한 대 넘기겠다고 이렇게 실선을 넘어오는 이런 운전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합니다. 저렇게. 저분이 월급을 얼마를 받아갈까? 한 달에 적어도 500만 원은 받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럼 연봉이 6천만 원입니다.
적어도. 왜냐면 자가용 택시가 1억이 넘잖아. 그런 거 생각해보면 대충 연봉 한 6천 정도는 가져가셔야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 위에 붙이는 장치가 3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의 기사를 빼고 거기다 3천만 원 붙이면은 더 좋은 택시가 되는데, 게다가 24시간 운영이 되는데 택시기사 한 명이 아니라 택시기사 2명을 없앤 것 같은 느낌이죠. 2배로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로봇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3천만 원이면 괜찮죠. 그래서 로봇택시가 정말 놀랍다는 겁니다. 결국에 테슬라 FSD가 우리 모두에게 위기감을 주고 발전을 하게 하고 우리 곁에 로봇택시를 도입하는데 조금 더 가속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작동이 될 거예요. 이 FSD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정적이겠지만 로봇택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로 얘기가 될 거예요. 야, 네가 직접 운전을 한다고? 그게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예언하건대 어린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서울 안에서 운전을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운전 금지를 여러분들은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인간 운전자가 운전하게 놔둘 이유가 없어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전 금지를 나이 들어서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저로서는 안타까운 일이고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미래네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비싼 차, 굉장히 고급의 자동차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안 좋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자율주행이 되는 테슬라 당연히 곧 사게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되는 테슬라만 살 거냐? 라고 하면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동차를 즐길 것 같고 여전히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 없는 운전자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걸 만족시켜주는 그런 자동차도 분명히 갖게 될 것 같습니다. FSD가 정말 세상을 송두리째 딱 바꿔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가는 첫 단추를 꿰었다 라는 것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